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6월 10일 아침 4시 51분입니다. 항상 시험 확인하실 때 제가 녹화했던 시간과 그거 잘 확인하시고 단타는 단타답게 뉴스는 뉴스같이 장소는 장소같이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진심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호님이 본인의 그것도 다뤄놓으시네요. 네. 토요일 뉴스입니다. 간단히 보고 들어갈게요. 네. 다시 뜨거워진 미국 고용, 연내 금리나 멀어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공기가 좋죠. 그죠? 한국, 미국, 유럽 간 상황이 다르다. 한국 금리는 빨라야 10월. 그래서 저희는 일찍 시작했던 것만큼 늦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리 계속 이렇게 텐션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겠죠. 그죠? 탐사 성공 20% 높은 수준. 탄화수소 발견 못한 건 리스크다. 이거 저희 동해에 유전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말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업적 가치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7광구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본과 함께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었으나 일본이 이제 개발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7광구에는 엄청난 기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도 박살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좀, 약간은 좀 이슈적인 모습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도 산유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글쎄요, 좀, 깨름직합니다. 네. 졸업한 학교가 없어졌어요. 폐교 공포 설까지 덮쳤다. 저희들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제 동네에도 옆에 있는 중학교 하나 문을 닫았죠. 많이들 없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학교들이 요양원 시설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국적이 달라. 외국인들도 말 안 통해. 안전교육 서류 사인 패스, 부실위험 몰린 건설 영장. 자, 부실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참 2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개떡같이 지어도 사람들이 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좀 실력 좋은 그런 노동자분들은 이 돈 주고 이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이 돈 받고. 그러니까 극노인, 60대 이상이 되는 노인분들, 70대 가까이 될 수 있겠죠. 노인분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이걸 하게 되는데 얘기도 안 통하고 얘네들이 이제 똥오줌 같은 것들 도덕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점점 건축이 부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막 철근도 빼버리니까 개판인 거죠. 그죠? 참,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외국인을 쫓아내자 하는데 지금 한국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답이 없어요. 그죠? 자, 새벽 시저 1년 중국어만 한국인 주식자가 20%안 된다. 그러니까 구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구직 생활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와야 돼.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뭐라고 할까? 이게 필요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해서 걔네들 생산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수다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라를 위해서는. 근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도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지. 그죠? 참, 좀 안타깝습니다. 노가다 세대, 그죠? 네. 노가다 세대. 이제 참 말을 많지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머릿속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험도 부동산 PF 후폭풍 연체율 6년 9개월 만에 최고. 역시나 부동산 PF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금리로 금융부실 우려하는 기능 지금 지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비쌌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좀 바닥을 다질 때 사셔야 시간적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 강사분이죠. 네. 몇 가지 영상들을 링크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제 단톡방입니다만
개미들이 농락하는 작전 세력들 수렴 지키는 주가 조작 방법.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해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허경영 씨, 제가 이번에 허경영이 찍었지만, 하도 찍어서 어차피 안 될 건 아니까 찍긴 했는데, 이 사람 사기꾼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 토스, 부자 언니. 이분, 유수진 씨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말은 좀 조심해서 제가 좀 가설을 가렸고요. 저도 토스에 옛날에 그 테라펀딩을 해가지고 손해를 좀 봤습니다. 100만원 정도 해봤다고 호기심에 몇십만원 좀 손해를 봤거든요. 광고 믿지 마십시오. 전문가 이런 것들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소장의 후원금을 받고 저희도 먹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제가 챙겨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장사의 범주가 넘어간, 사기의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런 것들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 나십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요 얘기 나오게 되는데요. 요 얘기 좀 들어왔네. 네. 도박의 원리 이런 것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의 정의란 우연에 의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무조건 도박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실력으로 벌어가셔야 됩니다. 실력으로 꾸준히. 그래서 특히나 불리한 게임, 유리한 게임인가 불리한 게임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최저적으로 필요하겠죠. 그죠? 그 시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우시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리한 시장일 때 꾸준히 모아가는 안전한 종목들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너무 올라가 버린 정보 찾지 마시라. 이거 확률적으로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차트적으로 좀 얘기 드릴게요. 네, SK 그룹. AI에다가 이온테마까지 SK그룹 시청이 증가됐다고요? 재밌네요. 네, 이온테마 거제로 작용을 하고 있네. 변동성 장세의 반대매매 급증, 비투기미들 울상, 빚 내면 죽어야죠. 그죠?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할 때 빚을 낸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확률 높은 게임을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한 횟수가 진행이 되게 되면 무조건 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제 그 전재산을 날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확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얘는 반드시 빨리 처분하셔야 돼요. 저 한쌤도 예전에 거의 1억에 가까운 빚이 있었잖아요. 최대 많았을 때. 지금 이제 5년이 넘은 이야기가 됐다, 그죠? 근데 그걸 굉장히 힘들게 그걸 갖다가 그냥 돈을 벌어서는 갚을 수 없겠더라고요, 당시에. 버젓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운이 좋게 이제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았죠. 벌었는데 이걸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급한 거부터 사채나 고금리부터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 주기가 보통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쌓여서 극복이 안 됩니다. 역시 비토하지 마십시오. 제발. 빚을 낼 수 있는 종목일 때는요. 내가 빚 대출을 하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하셔도 됩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집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지금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예상했던 가격만큼 빠졌어요. 제가 당시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3억대 초중반 정도의 집을 매수를 했었었는데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옆에 호재도 있고 막 고속도로도 나고 비스타벅스 생기고 앞에 새로운 잔지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리고 대구권 군위군 통합하면서 지지역 중심지가 되고 막 이런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이 한 5천만 원 정도 약 한 20% 정도 고점에서 빠졌거든요. 20%. 많이 빠진 것도 아니지 사실은. 고점에서 20%면 그지. 하지만 그거는 일단은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더라고. 여러분들도 완전 괴로우시겠지만. 그죠?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레버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떻게든 갚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한 13년 정도, 12년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습니다. 열심히 갚아야 돼요. 할부를 15년만 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할부라든지 참 원리 상한 기회는. 네. 그래도 체력이 남아있을 때, 이제 제가 에너지가 있을 때 빨리 처분하고 놓으면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뭐 그런 얘기가 좀 말이 길어졌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쭉쭉쭉, 네. 뭡니까? 최단 기간 100만 명. 티켓가 알렸네? 깜짝 놀랐다. 뭐, 저비용 항공사? 그렇습니다. 한국서 몸값이 치솟자 월급 68만원. 대기업도 눈 돌렸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캄보디아 개발자 러브콜. 그죠? 베트남 개발자 한국에 70% 받는다. 그죠? 외국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우리는 글로벌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모범 사례를 좀 삼아야 돼요. 모범 사례라고, 일본이. 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GPT 게임 쏟아진다. 생성 AI 환강 문제, 추리 게임도 스모킹, AI 게임 시장, 네, AI로 게임도 막 만들어내고, 내 게임 너무 재미없어요, 좀. 에이, 좀 별로예요. 3.3 급보상 앱 시장 전주 전국 시대 3억씩 VIP된 외국인 뭐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스타 강사 믿었는데 80% 손실 주동산 리딩방 주의보. 그래요. 네, 스타 강사. 특히나 뭐 옛날에 부일남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제가 제일 정말 매억남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가정스럽고 사기치는 놈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 왜 따라다닐 수밖에 혹해. 누가 봐도 막 진짜 혹할 것 같은데. 대회조차도 사기란 말이야. 얼마 전에 또 받았어요. 저 래퍼를 가자고. 뉴스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대형거래소래요. 래퍼를. 이거 하면, 이 사람들이 뭘 하면 저한테 거래 대금 만들어주면 대회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상금도 준단 말이야. 그럼 내가 거기서 매매를 하면 안 돼. 그럼 님마들이랑 짜가지고 내 매매 기록을 엎어버리면 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나가 이거 하고 싶은데 가상으로 돈을 좀 넣어달라고 한 다음에 계약을 여러 개를 걸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대박난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나 대회 1등이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광고를 하잖아. 무슨 매매 기법에 1등, 뭐, 무슨, 이 매형남이 그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거. 대꾸조차 안 하는데요. 네. 다 지워버렸네요. 그쵸? 네. 본명도 나와 있는 거 텍스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 누굴로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지. 그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 저도 이제 뭐 MFA를 이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지는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추천드렸던 주식들은 길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고배당주고 그리고 성장성이 뭐 엄청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 것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답답하니까 안 사는 거야. 그거는 코인 변동성이 컸거든. 근데 항상 뒷북이란 말이지. 자,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자꾸 사셔라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그 거래 대금의 아주 작은 수수료 부분 저희가 가져가는 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세요라고 말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적으로 막 고가에 대해 자기들이 막 사서 물량 떠넘기는 것도 있겠지만 나쁜 짓 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턱대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라도 이 경제에 대한 사이클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김영 교수님이나 교수님들 영상을 많이 보세요. 기법 영상 이런 거 말고. 기법 영상 같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뭐 단태님 정도 영상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도 기법을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글쎄요, 뭐 저보다 또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1378
8원에 대해서 좀 또 환율이 또 올랐다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뭐 방향을 잡을 수 없죠. 그냥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코스피를 보고 있냐? 나 환율 봐야 되는데 코스피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냐? 그죠? 환율도 똑같아요. 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코스피 모습이랑 환율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인다. 그죠? 엔화 환율도 뭐 잠시나마 좀 다져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유가도 뭐 72달러에서 75달러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져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져지다가 상방을 향해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유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 다지다가 이제는 상방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걱정이 좀 된다. 그래요. 뭐 빅스 차트는 뭐 이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숏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요거 보고 나서 빅쇼트 1000포인트 가깝게 빠졌기 때문에 빅쇼트가 맞죠. 그죠? 나와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그 다음 턴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주식을 정리를 좀 할까 싶기도 한데, 이 모습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요 모습이. 그러니까 빠지는 모습일 때 이렇게 빠져야 돼요. 요거 빵 치고 이렇게 빵 치고 이렇게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빠지는 모습이라 하기엔 조금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 일단 기다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지금 이 상승 자체가 고점을 뚫어버리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께는 미국 주식 아직 사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른다면 좋죠. 그죠? 좋은 거 알고, 좋았던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일단은 2024년 접어들어서는 1월이 여기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한 16,000, 7,000포인트에서 지금 사실상 한 2,000포인트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제가 수정 방송을 해드렸었고, 보시면, 2,000포인트면 약 10% 정도, 10% 조금 넘는 상승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는, 코스피가 어디 갔냐? 코스피도 많이 못 올랐을 겁니다. 코스피도 지금 일단 24년 1월 정도면 여기 정도 될 수 있겠다. 그쵸? 코스피는 크게 많이 올리지 못했네. 약간 밑에서부터 좀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도 크게 빠진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좀 제일 앞에 안 좋았지. 그치? 그리고 중국 증시, 24년 넘어서는 중국 증시가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차이나는 CM은, 그쵸. 여기서부터 좀 많이 올랐었죠. 여기도 뭐 한 20% 정도. 조금 뭐 큰 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지금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거. 지금 당장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돈이 투자인도 지금 미국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그걸 버티려고 아등바등 거리고 있고, 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려고 공장에서 엄청나게 싼 물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싸게 나오죠, 그렇죠? 또 팔아버렸는데, 그치?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경제적인 상황이. 그래서 무턱대고 가자라고도 말을 못하고, 무턱대고 꼬라박는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2,000, 1200이죠. 1200을 확인을 했대요. 우리가 생각했던 최종 목적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여기서 또 2배 가까이 상승했네. 야, 장난 아니네요. 그죠? 장난 아니네요. 확실히 엔비디아가 강력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도 바로 죽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비싸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요거에서 여기서 또 스타점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기도 하고, 그럼 이제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빠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인 건 사실입니다. 말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여기 있었잖아. 아무리 AI가 좋아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러지? 걱정이 좀 되네. 완전 스캠처럼 올라가 버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세력이란 지금 세력들이 여기서 일제로 좀 한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위로는 개미의 짓거리예요. 개미의 짓거리. 옛날에 그 주가 조작 그런 영상 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직접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뭐좀 아프시더라도 뭐 저희 아픈 손가락이 되겠죠. 변명이라면 여기 사라고 했다 뭐 이런 변명할 수 있겠지만 저도 아픈 손가락입니다만 엔비디아는 그냥 보내줘라. 6월 달부터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애들 모아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분은 언젠가는 이런 불균형이 깨지게 되거든. 특히 국가 간에서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빠져버렸네요. 많이 줬다가. 오늘 그래도 관심있게 보십시오. 천천히. 네.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 BM. 그래서 배터리 관련주,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 그랬잖아. 올라갔네요. 그쵸? 근데 이게 쭉 올라갈까? 그건 아닙니다. 아마 갔다가 필침 맞고 빠질 거예요. 새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나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보여드리면 좋은데, 딱히 뭐, 이런 차트도 볼만한 것도 없고, 부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말씀을 안 하시면 저는 일을 안 해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흐름은 어쨌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서도 패턴이 약간 플랫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실제로 요구안 실제로 좀 성장 한번 가는 모습도 좀 보여줬었고, 이 피레체이 떨어졌어요. 이 피레체이 떨어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거지. 그치? 떨어진 부분도. 그리고 요 추세가 일단은 지금 깨질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깨졌다고 봐야 될까?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이 두들기고 있어요. 네, 좀 보실게요. 네. 굉장히라는 표현 조금 많이 쓰네. 굉장히라는 거 좀 두들기고 있어요. 그죠? 두들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나 지금 반등을 좀 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해줬죠. 이런 것들이 자주 디테일한 타점이 됩니다. 거래가 터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만들고 이렇게 꺾였어요. 이 타이밍. 자, 이 추세를 이탈됐으니까 이제 추세가 약해질 겁니다. 그죠? 이견 없죠. 그래서 약해지고 나서 빠지게 되면 이제 64,000불 정도까지는 조정을 우리가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아마 알트코인의 움직임, 알트코인 지금 알트가 지금 먼저 빠졌거든요. 먼저 빠졌고 비트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알트코인도 같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여러분들께 4월 중순부터는 조정기로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5월달은 그 안에서 반등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5월달이 반등장이 연출됐고요. 그래서 6월달은 제가 보기에는 또 작은 규모라도 조정장이 만출될 가능성이 큰데, 뭐 가볍게 나가면 요정 64,000, 62,000 정도까지 가벼운 조정장, 또는 그리고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52,000불까지도 빠질 수 있을 거다. 그럼 이때는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뒀다가 이렇게 빠져,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는 확률성을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갔다가 좀 한 중순 정도에서 살짝 빠졌다가 7월까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다시 가든지 아니면 빠지든지 둘 중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조정은 우리 의뢰 좀 강구를 하고 있자. 그리고 이 규모 있는 이런 조정파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 연출시켜 줄 것이다. 일단 메인으로는 이제 그런 그게 출현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됐죠? 그럼 우리 타점 언제쯤 되겠어요? 7월달 여기쯤 되겠죠, 그죠? 여기를 노려봐야 되겠지. 이거 이때 노리는 거 아니거든. 게다가 그때 같은 경우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이것저것 보면서 뭐 피스 네트워크도 그렇고 뭐 몇 가지 픽을 내드렸었어요, 사실. 근데 뭐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승을 하고 반등을 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이야. 그만하고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타는 그렇게 되고요. 단타랑 농사는 달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단타는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고, 손을 좀 많이 늦어가지고, 타이밍 놓치셔가지고 약간 늦게 하셨다면 손을 조금 보셨을 수도 있겠죠. 실리즈 막 움직이고 있는데 따라 붙을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냥 끝난 거야. 그냥 끝나고 좀 쉬었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관망을 좀 하자고요. 관망을 좀 하고, 농사적인 측면으로서는 우리가 4월, 5월 두 번의 종사 매수를 지냈어요. 그럼 아마 그 가격이 지금 비슷한 가격대일 거예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플로우라는 녀석을 관심 있게 볼까요? 4월달, 5월달 지금보다 조금 낮아졌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면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 그만하세요. 농사를. 자, 요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농사를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그만할 거예요. 제가 이오스를 샀다 그랬죠. 하필 그런 거 골라가지고, 그지? 뭐 싸니까. 얼마 안 샀어요. 조금 샀어요. 조금. 편농사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주식에 메인 실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합자를 또 운영을 하게 되면서 또 거기에 보증금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일을 해야 돼,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빠졌는데 이제 거래가 없단 말이에요.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이건 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로우 같은 경우도 또 1,000원 아래로 가면 맛있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단타를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스타트를 했었나? 여기쯤 스타트를 해가지고 1300까지 갔었거든요. 1400 얼마까지 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1400 얼마 때까지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이 정도까지. 근데 1400까지 못 가지고 1300에서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타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4%, 5%에 대한 상승률을 나와 준 거거든. 저희가 5%예요. 절반 일자는 국룰이란 말이야. 손절가 제시해드리고. 맞잖아요.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부러져 버리면 좀 되게 아프지만. 그래서 이 떨어붙이게 되면 반대로 꼭 청산해달라라고 최신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죠. 네. 지금 동반 하락이 나오면 꽤 오래 쉬어갈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치다 돌파를 해야 되는지 알테가 동반 하락이 나와버렸거든. 그러면 지금 쉬어야 돼요. 단타는. 그래서 농사 잠시 멈추세요. 농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플로우를 예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만약 1,000원 아래로 좀 많이 저렴한 가격이 왔었을 때 한 번 정도 그냥 싸니까 한번 잡아본 정도, 추가적 한 번 정도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드는 이제 2번 했잖아요. 그죠? 10%씩 3번 나눠 넣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머지 70% 시드는 꼭 지고 계십시오. 꼭 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을쯤 돼서 아마 방향성이 좀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아마 가을에는 결판이 날 거예요. 방향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던 게 뭐였어요? 비트코인에서 알트 돈이 들어오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걸 대비해서 좀 들고 계시고 그때 방향성을 가지고 배팅을 좀 노리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변수가 너무 다양해서 막 가자 말자 뭐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묻어놓고 그럼 빠지면 한 400 됐겠지. 뭐 1억 정도 된다 하시면 뭐 한 1,500만 원 더 넣어놓고 뭐 빠지면 한 1,300 됐겠지. 그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 남은 돈 어떡하냐? 뭐 단기 예금이 너무 좋든지 1억 정도 넘어가면 예금도 이자가 세거든요. 예금이 너무 좋든지 아니면 저는 지금 마음에 드는 게 경매. 부동산 경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좀 좋은 것들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은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많은 얘기를 드리긴 좀 힘들겠네요. 그죠? 아무튼 우리 코인 종목들이 다 지금 부러져 버렸어요. 이렇게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이 찌그러지게 되면 이 시파 쭉 진행되고 이것만큼 지금 4월부터 해서 6월까지 약 2달 동안 조정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은 7월 하순 정도에 큰 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좀 아까 전에 10월달 제일 큰 거, 그러니까 큰 거, 그다음에 7월 다음 타점은 그러면 7월달 정도. 그러니까 10월달은 큰 거고요. 7월 하순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녀석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아니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다 떼져 버렸죠, 그렇죠?
좋은 얘기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좋은 얘기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게 지금 차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없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떨어져 간다는 걸.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좀 두시고 또 탱상동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하십시오.